드실 경우에는 과일의 좋은 효과를 절대로 보기가 어렵고, 네, 우리 한국인들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한식 식사를 한 뒤에 시원한 과일을 먹는 식후 과일 디저트 습관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입안을 좀 맑게 하고 달콤하니까 식후에 꼭 과일을 드시는데요. 자, 이렇게 드실 경우에는 과일의 좋은 효과를 절대로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장기화된 습관일 경우에는 가스가 차고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식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자제해 주시고, 이 과일을 순서만 바꾸면 굉장히 약이 되는데요. 식전에 또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순서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몸이 달라져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모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던 분이 아침 식사를 과일로 바꾼 뒤에는 너무 속이 편해요. 피곤이 줄었어요. 눈이 맑아요. 어깨가 가벼워요. 소화가 잘 돼요. 화장실에 잘 가요. 피부가 맑아져요. 아주 좋은 그 효과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침 공복에는요, 우리가 좀 몸에서 화장실도 가고 독소를 내보내는,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드셨던 과일을 아침으로만 바꿔도 또는 식전으로만 바꿔도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식후에 드실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식사 중에 밥도 먹고 나물, 김치, 다양한 고기,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식후에 당 성분과 수분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과일을 또 드시게 되면 식사 중에 드셨던 이 음식과 식후 과일 성분이 섞여서 발효가 일어나서 가스가 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 섭취는 사실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잠깐 입이 깔끔한 정도로만 효과가 있지, 우리 몸에는 오히려 더 소화를 방해하고 소화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만 살짝 바꿔서 식전에 드시잖아요. 그러면 효소도 공급이 되죠. 소화도 더 잘 되죠. 또 식사의 전반적인 양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식후 과일이 아니라 식전 과일, 아침 공복 과일입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보셔도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일은 한 종류의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노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단순한 식사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한 종류의 자연의 음식은 영양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생명의 결과로 인해서 탄생한 그 자연의 열매들은, 자연의 음식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자연의 과일, 채소 이런 성분들에는 그 열매가 꼭 가져야 되는 유익한 또 미생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를 먹어서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다 흡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한 종류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 종류만 먹으면 조금 심심하니까 제가 아침 과일로 3종류까지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나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한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저것 드시기보다는 사과를 다 드시고 복숭아를 다 드시고 그다음 블루베리를 다 먹는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또 떨어지는 분들은 꼭 30분, 과일의 소화 속도인 30분 휴식 후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제 과일 조합도 굳이 좀 더 완벽한 소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맛끼리의 과일 조합은 괜찮고요. 단맛과 신맛도 괜찮습니다. 단 기름기가 많은 과일 있죠? 아보카도 같은 과일 따로 드시는 것이 좋고, 특히 메론류, 참외나 수박이나 멜론 같은 이 메론류도 다른 과일과 성질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식사를 하는 이유는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인 거죠. 이 에너지가 있어야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생명활동이 잘 유지가 됩니다. 물론 식사를 하면서 즐겁고 맛있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것만 계속 먹어서 행복하다고 할지언정 내 몸이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살이 찌고 힘들면 그건 또 행복한 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또 기초적인 그런 음식 성분을 저는 효소 섭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효소의 반응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광합성 작용을 하는 나뭇잎도 다 효소의 반응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가공식품으로 대충 하게 될 경우에는 효소를 하나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일단 살아있는 음식을 그대로 통으로 섭취해서 그 살아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를 섭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식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과일 먹기를 너무 싫어해서 그냥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C나 미네랄이나 식이섬유를 그냥 영양제 형태로 먹어도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에 들어있는 그 성분 몇 개들은 분석했을지 몰라도 과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씨앗에서 열매가 되는 그 모든 과정에 일어난 효소는 섭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음식을 통으로 먹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효소 또 영양 성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형태로 반드시 하루 중 식사 중 일부는 꼭 먹어야 되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합 음식이라 하면 뷔페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 고기, 생선 다 먹잖아요. 이렇게 복합적인 다양한 음식을 복합 음식이라 하고요. 단순 음식은 그냥 과일 한 종류, 고구마 한 종류, 단호박 한 종류, 또 사찰 음식 같이 밥에 반찬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단순한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합 음식과 단순 음식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소화 때문입니다. 음식마다 소화 속도가 다 달라요. 과일은 수분이 90%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거의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쌀밥이나 채소는 약 서너 시간 걸리죠. 고기를 먹으면 8, 9시간 정도 소화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렇게 음식마다 소화되는 그런 시간도 다르고 소화시키는 효소도 다릅니다. 이것을 골고루 막 너무 섞어 먹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소화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식사는 저는 단순하게 하세요 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할수록 소화 효소의 작용점이 잘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찌꺼기도 덜 발생이 되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밥상의 경우 단순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또 화려하게 10첩, 20첩 반상으로 막 화려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식사는 일단 좀 단순한 식사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밥상은 그냥 현미 잡곡밥에 우리가 좋아하는 몇 가지 쌈채소들, 해조류 이런 정도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또 사찰 음식 같은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은, 그래야 쌀밥을 덜 먹게 되거든요. 우리가 양념게장, 어떤 장아찌 이런 걸 먹으면 밥을 한두 공기, 두세 공기 먹기가 쉬워지잖아요. 심심한 반찬들, 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상태로 많은 요리를 거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훨씬 더 우리 몸에 건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할수록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될수록 에너지가 잘 만들어집니다. 우리 전자기기 보면 에너지 1등급, 2등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자동차도 연료에 따라서 더 에너지가 오랫동안 많이 나는 차도 있고 실제 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연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의 몸에는 그냥 단순한 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약간 그냥 입에 당기는 대로 먹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단순할수록 에너지를 더 잘 만든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학 박사 스즈노 마사오키가 쓴 인력거꾼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좀 옛날이긴 하지만 좀 큰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 독일 의사가 일본에 와서 인력거를 탔는데 무려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남자를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가 그냥 주먹밥에 장아찌, 매우 그냥 단순하게 또 너무 영양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식사를 했던 거죠. 이 독일 의사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였는데요. 오히려 고기를 먹은 후에
더 피곤하다면서 그 고기를 거절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옛날이고 뭐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야만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잘 먹어야 이 힘이 날 텐데 도대체 소화가 안 된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화가 안 되게 드시거든요. 몸이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 있고 항암 이후에 체력 저하 상태거나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면 절대 소화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침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소화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골고루 먹어봤자 말짱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전 그런 분에게 딱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그분이 좋아하고 잘 소화시키는 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힘이 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소화가 잘 안 되고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단순한 식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